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얼마를 줘야 하느냐입니다. 10,000원이면 적은 것 같고 1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전국 공통의 정답은 없습니다. 조부모의 형편도 다르고 아이의 나이와 용돈의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기준입니다. 내 노후를 흔들지 않으면서 아이들 사이의 비교를 줄이고 나중에 가족이 돈 문제로 서운해지지 않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손주 용돈을 정할 때 조부모가 먼저 세워야 할 돈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금액을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돈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크기를 봉투의 두께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많이 주고 다음에는 못 주는 방식보다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 조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주고 싶어도 부모가 정한 용돈 규칙과 부딪히면 아이는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얼마가 적당할까가 아니라 이 돈은 누구의 필요를 위한 것이고 누가 알고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질문에 답하면 금액은 훨씬 현실적으로 좁혀집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는 돈과 명절에 한 번 주는 돈은 같은 용돈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역할이 다릅니다. 매주 주는 돈은 아이가 계획적으로 써보는 연습이 될 수 있고 명절에 받는 돈은 가족 행사에서 느끼는 기쁨에 가깝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치료비처럼 액수가 커지는 지원은 더더욱 일반 용돈과 분리해야 합니다. 한 봉투에 모든 의미를 담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작게 나누어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노후 예산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연금과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갑자기 필요한 예비비를 적어본 뒤에야 손주 용돈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고 나서 다음 달 약값이 걱정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면 그 돈은 선물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노후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오래 안정되어 있어야 아이에게도 오래 따뜻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매달 줄 금액을 정한다면 먼저 1년 총액을 계산해 보세요. 명절, 생일, 입학처럼 특별한 날의 돈까지 합쳐도 내 생활을 흔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조부모나 다른 집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10,000원이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부담이 없고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 식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나 의료비가 남아있다면 손주 용돈을 줄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재정 습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족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나이, 명절, 생일, 학년처럼 기준을 먼저 정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고등학생의 필요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왜 달라지는지 어른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 전에는 아이의 부모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부모가 현금 대신 저축을 원할 수도 있고 이미 정해둔 용돈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의 기준을 무너뜨리며 더 많이 주는 방식은 그 순간에는 기쁨을 주지만 나중에는 가족 사이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용돈은 아이를 어른들 사이의 협상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을 대화로 꺼내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도 오래 계속하고 싶어서 올해는 생일과 명절에 이 기준으로 주고 싶다. 아이가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따로 상의하자. 이 문장은 금액을 깎는 말이 아니라 예외를 가족이 함께 판단하자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아이의 기쁨을 빼앗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같은 방향을 보여주면 돈보다 약속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돈의 목적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쓰는 전기 용돈인지 책이나 교통비 같은 교육 목적의 지원인지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목적이 다르면 주는 방식과 확인할 사람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현금 용돈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거나 금액이 얼마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아이가 부양을 받고 있는지, 돈의 규모와 사용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돈을 교육비라는 이름만 붙여 건네기보다 목적과 지급 내역을 부모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자유용돈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작은 선택을 하게 해보세요. 사고 싶은 것, 모으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을 구분해보는 경험이 돈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비나 의료비라면 아이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대신 실제 비용을 부모와 함께 확인하고 직접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아이의 나이와 가족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은 사용처를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어떤 도움을 주려는지 서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창한 회계 장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짜, 준 사람, 받은 사람, 금액, 목적,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만 한 줄로 적어두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면 봉투나 메모에 날짜와 목적을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수령 사실을 부모와 공유하세요. 기록은 아이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년 뒤 가족이 각각 다른 기억을 갖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언제 어떤 취지로 지원했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여러 번 나누어준 돈이나 목돈은 기억만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계좌로 보낼지 부모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낼지도 미리 합의하세요. 이름만 아이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은 나중에
나중에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지 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과 빌려준 돈은 전혀 다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커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같은 표현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물인지 지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주는 순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조건이 몇 년 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메모 하나가 가족의 기억을 맞춰줍니다. 5번째 원칙은 큰돈을 주기 전에 증여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13조는 직계존속액에서 증여받을 때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손주에게 적용되는 일회성 용돈 면세 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액에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함께 살펴야 하고, 수증자의 나이와 증여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것은 부모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경우 증여 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세대 생략 할증 규정이 있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와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큰돈을 주기 전에는 홈택스의 최근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조부모 한 분이 따로 계산하고 다른 조부모나 부모가 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동일인과 배우자 포함 여부, 10년 내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세법은 가족의 마음을 평가하는 규정이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용돈이라는 가족의 표현만으로 세금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범위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기록과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면 주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정할 5문장만 남았습니다. 첫째, 우리 집은 조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먼저 지킨다. 둘째, 용돈은 사랑의 점수가 아니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준다. 셋째, 정기 용돈인지 교육비인지 목적을 구분한다. 넷째, 날짜와 금액과 목적을 간단히 기록한다. 다섯째, 목돈이나 반복적인 지원은 10년 증여 내역과 신고 의무를 확인한다. 이 5문장을 가족단체 대화방이나 가계부 첫 페이지에 적어두면 다음 명절마다 같은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리해서 큰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도 편안하고 아이도 돈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일관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 봉투를 준비하신다면 금액부터 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줄지 먼저 적어보세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증여와 신고는 최신 법령과 개인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강하게 더 좋은 오늘을 올해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물어볼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번 지원은 어떤 목적일까? 누가 알고 있어야 할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들 사이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세금 확인이 필요한 규모일까? 이 5질문을 먼저 적고 금액을 정하면 용돈은 즉흥적인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약속이 됩니다.